중국 증시가 강하게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3개월 차트를 보시면 V자 모습이 잘 보이는데요. 상하이 종합 2863 바닥 찍고 힘차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멈추지 않고 계속 힘있게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말과 올 초 글로벌 투자 은행들을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이 올해 중국 증시가 4천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 곳이 많았는데요. 중국 정부는 초반 부진했던 경제 성과를 채우기 위해서 분명 이제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글로벌 기관들도 이제부터 중국 경기가 우상향하면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우상향하게 된다면 중국 증시도 자연스럽게 상승 그림을 그리면서 투자자들이 해피한 날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차트를 보면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지만 1년을 비교해도 아직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똑한 글로벌 투자 기관들의 예상이 꼭 맞아서 올해 상하이 종합 4천까지 찍게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증시가 계속 좋을 수는 없고 상승 곡선을 그린다고 해도 자로 잰 듯하게 일자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아래 반복은 하겠지만 전체적인 모습이 우상향으로 그려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집카페TV는 매주 주말 한 주간의 중국 증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호재와 악재, 각종 재료가 어떻게 그날 반응을 했는지, 왜 오르고 떨어졌는지, 중국 경제 이슈는 무엇인지 한 주간을 한 방에 정리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국 증시는 이번 주 수출 물가 지표에 주목하면서 리오프닝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이번 주 어떻게 움직일지 눈길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월요일 중국 증시는 역시 리오프닝 기대감에 상하이 종합은 3,200선을 회복했습니다. 1일 거래 대금도 1조 위안을 돌파했고 외국인도 2조 원 이상 순매수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중국 증시는 코로나19 진정세 속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급등했는데요. 약 한 달 반 만에 3,200선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기술주 상승폭도 컸는데요. 창업화는 3.92% 상승했고 이날 중국 배터리왕 寧德스다이와 전기차 비아디 이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일 거래 대금이 1조 위안을 넘어선 것도 약 한 달 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진정세로 중국 당국이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생산 경영 활동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덕분인데요. 특히 연휴 기간 소비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화요일 중국 증시는 외국인 유입세가 지속되면서 힘을 받았습니다. 약간 숨 고르기 한 모습이긴 했지만 거래 대금이 이틀째 1조 위안대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의 유입세가 지속되고 거래 대금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증시에 좋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 중국 증시는 오후에 V자 반등에 성공하면서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유입세도 8거래일째 이어지고 있고 거래 대금도 사흘째 1조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보약을 먹은 것처럼 계속해서 강한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목요일은 베이징, 상하이 일부 지역 봉쇄 소식이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상하이 종합은 0.76, 선정성분 1.85, 창업화는 2.95% 떨어졌는데요. 베이징과 상하이 일부 지역이 봉쇄되고 다시 주민들 전수검사 계획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 수요일까지 급등한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면서 상승세를 좀 눌렀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은 외국인의 자금 유입세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중국 수출입 지표가 비교적 좋은 성적을 받으면서 낙폭을 좀 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보시는 것처럼 차트를 이쁘게 우상향으로 잘 그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약 2주간 계속해서 유입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 5월 생산자 물가가 14개월 만에 6%대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당국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발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산업 공급망이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 PPI 상승률이 억제된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줄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두 달 새 상하이판 나스닥 코창반은 30% 이상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기업 호실적과 부양책 효과가 이런 성과를 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상하이판 나스닥 코창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들어서 줄곧 뒷걸음질 쳤던 중국 증시가 최근 반등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 해제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기대가 겹치면서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상하이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벤처 스타트업 전용 증시인 커창반, 여기를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커창반 추적지수인 커창 5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2% 상승한 1111.67로 장을 닫았는데요. 이것은 지난 4월 27일 장중 한때 커창 50지수가 출범한 이래 최저치 853.21, 그러니까 최저치를 찍고 최근 두 달 새 30% 이상 반등에 성공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7일 거래일 만에 13% 이상 넘게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상하이 종합지수가 4%, 그리고 창업한 지수가 10% 오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선전한 것인데요. 코창 50 지수가 급등한 건 기업들의 호실적과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 덕분이라고 중국 뉴스 포털이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기 유기 발광 다이오드 원료 회사인 라이터 광텐, 여기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고, 스마트 모빌리티 선두주자 쭈하오꿍스, 여기는 같은 기간 순이익도 51.32% 급등했습니다. 호실적의 양사의 주가는 최근 5거래일 동안 각각 135.1%와 38% 급등했습니다. 코창 50지수는 지난해 말부터 중국 당국의 규제, 미중 무역 전쟁,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적극 밀어주는 거래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연초 이후 4월 말까지는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코창반에 대한 낙관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약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던 코로나19 봉쇄가 전면 해제되면서부터인데요. 코창반 종목을 저가 매수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증권사 연구원은 최근 중국 당국이 정책적으로 코창반에 상장된 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창반에 관심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구어성증권도 최근 시장에서 코창반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첫 번째는 기업 호실적, 두 번째는 낮은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인데요.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코창반에 상장된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짚었습니다. 또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으로 투자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올해 하반기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라면서 특히 전자, 스마트 제조, 소프트웨어 정보 서비스, 바이오 의약 등 관련 종목을 주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코창 50 지수가 한 차례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오는 7월에 39조 원이 넘는 비유통주, 그러니까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인데요. 최근 코창반이 모처럼 강세장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증시 수급 측면에서 얼마나 부담으로 작용할지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저상증권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코창반에서 상장사 대주주 등이 주식을 팔지 못하는 이른바 보호예수기간이 해제되는 물량의 규모는 총 1조 857억 위안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보호예수기간이 가장 긴 3년 매각 제한 종목의 해제 규모 비중이 무려 4,740억 위안, 약 43.6%에 달하며 이 중에서도 7월에 해제되는 것만 해도 2,151억 위안, 약 39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1년 매각 제한 종목으로 8월에 집중 해제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보통 보호예수 기간은 주식 발행 후 최소 6개월에서 최장 3년입니다. 물론 보호예수 기간이 해제됐다고 해도 대주주들이 반드시 물량을 내놓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량을 내놓을지 여부는 주가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보호예수 기간이 집중되어 있는 기간에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시장 수급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창반 초기 상장 기업들의 경우 대주주들이 보호예수 기간 1년이 지나자 물량을 대거 쏟아내면서 코창반 출범 1주년이었던 지난 2019년 7월 22일 이후 3거래일 동안 코창 50지수는 약 8.2% 하락했는데요. 당시 코창반의 급락은 중국 전체 증시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서 같은 기간 대형주 중심의 상하이 선전 300지수 또한 4%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보호 물량 해제가 지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서 선전거래소의 벤처기업 전용 증시인 창업판,创业반 여기에 사례를 참고하면 코창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이유인데요. 왕양 저상증권 애널리스트는 코창반과 창업반은 상하이 선전거래소의 벤처기업 전용 증시로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보면 창업판의 3년 매각 제한 종목의 보호예수 기간이 해제되기 직전에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정작 해제된 후 30거래일 동안 그다지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코창반도 크게 요동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정식 출범한 코창반은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추가로 설치된 벤처 스타트업 기업 전용 증시로 미중 갈등 고조 속 중국 혁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달 채널로 만들어졌습니다. 코창 50지수는 코창반 출범 후 1년 뒤인 2020년 7월 탄생했으며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50개 종목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그리고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4개의 자산운용사가 출시한 과창판 스타 이 상품을 통해서 국내 투자자들도 코창반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집카페TV는 계속해서 한 주간 중국 정부 기관, 증권사 친구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국내외 관련 뉴스를 정리해서 주말 특집으로 중국 증시와 경제 상황을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